시간에는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시험 중에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합니다. 용도 지역은 반드시 단순 암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국토를 이 용도로 맞게 건축물을 개발을 하라 해서 국가 행정 규제로 지역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용도에 맞는 건물과 이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그게 체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관련된 용어는 반드시 숙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잠삼 이사 일반인들도 용도 지역은 반드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도 지역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국토계획법령에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부령으로 상한선을 지정하는 그 숫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용도 지역은 크게 4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전국토를 4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전국토를 도시지역이 가장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옆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지 않고 국토를 일반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두대간을 자연을 보호하려는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큰 국토를, 전국토를 4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 나누는 용도 지역을 반드시 외울 것. 먼저 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뭐라 한다? 도시지역이라 그런다. 그리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완충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관리지역 있고 그 다음에는 농사짓는 평야지대를 말하죠. 농림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를 반드시 외울 것.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도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 세분화되는 것이 주거용, 주택지역, 주거지역을 밀집해 있는 것을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권이죠.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만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도시지역 안에 자연 공간을 좀 보존해야 됩니다. 그걸 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크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습니다. 주상공록 이렇게 외워야 되죠.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자연공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안에 있는 자연공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가운데 완충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만 크게 외우면 안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 몇 개가 있다? 크게 4가지가 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다. 그리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또 주거지역도 세분화됩니다. 주거지역 세분화된 것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 공간만 있어야 됩니다. 근린 생활 시설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조용하고 안락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만 전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상가도 인정이 되는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거의 상업시설도 혼재할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크게 몇 종류? 3종류로 나눠집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에서
또 세분화됩니다.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 전용은 두 종류로 간다. 1종 전용 주거와 2종 전용 주거.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요, 1종, 2종, 3종까지 세분화됩니다.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죠. 자,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크게 6가지가 세분화됩니다. 6가지. 자, 1종 전용주역, 2종 전용주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은 크게 6가지로 세분화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는 그냥 준주거만 있습니다.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근린지역이라는 것은 좀, 자, 상업지구는 상업지구인데, 옆에 근린, 공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유통은 유통단지라고 얼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됐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종류로 나눠집니다. 전용공업지역, 중화공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자, 서울 도심 근교에 있는 자, 자연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이라 그럽니다. 굴뚝산업이 아니라 조립산업이 주로 들어오는 거,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가 조립사, 자연 공해를 훼손하지 않는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은 그 공업지역 안에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주거 생활도 할 수 있고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자, 혼재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런다. 3종류가 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 녹지 공간은 3종류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보존해야 할 공간을 보존 녹지라고 합니다.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생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농림 지역으로 보기에는 좀 면적이 좁은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림 지역으로 평야로 보기에는 좀 면적이 애매한 지역, 도심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 녹지도 가능한 한 개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산 활동을 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자연스럽게 여건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개발이 할 수 있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녹지 지역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관리 지역도 크게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완충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관리지역도 반드시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할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생산활동으로 종사하지만 자, 농림지역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다 그래서 자, 생산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도 있죠. 계획관리, 계획적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는 것을 계획관리라고 그런다. 이 생산관리지역도 생산녹지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여건이 숙성되면 개발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유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유보 지역에는 자연 녹지, 자연스럽게 개발한다. 계획 관리,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생산 관리, 자, 생산 관리하다가 개발할 수 있다. 생산 관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 유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 지역도 종류가 몇 개? 3가지가 있습니다.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런 세부적인 용도 지역을 반드시 숙지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건폐율의 한도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용적률의 한도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용도 지역의 출발점이자 끝입니다. 됐죠? 자, 이것보다 더 세분화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많이 한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이 그래도 준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땅값이 비싸죠.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고 땅도 많이 건물로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말하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은 자 건폐율이 준주거지역이 만땅이 70%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500%까지 인정됩니다. 어디가? 준주거지역이. 그래서 주거지역의 가장 큰 한도는 70, 500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70, 500이다. 자 그러면 건폐율이 가장 낮게 인정되는 게 전용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주거는 말 그대로 자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지역 1종, 2종은 50%만 인정합니다. 건폐율이.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50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종 전용은 100이고 2종 전용은 150. 그죠?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10이 더 줘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은 60인데 시험 문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번화가 있지만 건폐율이 짧습니다. 건폐율이 50%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죠. 자, 그래서 50, 50, 60, 60 하다가 50으로 떨어진다. 어디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50%만 인정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그냥 150, 50씩 증가됩니다. 100, 150, 200, 250, 300. 딱 그러죠.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50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대로 계속 높아집니다.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간다는 거. 한도가. 그 다음에 준주거는 70으로 점프가 됩니다. 50, 50, 60, 60, 50하고 70으로 점프된다. 용적률은 300에다가 500으로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최고 한도는 준주거지역의 자 건폐율 70, 용적률 500%다. 하지만 시험에 3종 일반 주거가 잘 나온다.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에다가 50으로 떨어집니다.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인데 3종 일반 주거는 50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용적률은 100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0, 150, 200, 250, 300 딱 하죠. 자, 3종 일반 주거는 300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준주거지역 70, 50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주거지역 가장 큰 한도는 70, 500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인정한다. 자, 지금 배우는 것은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법령으로. 하지만 각 시도 조례는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도 조례까지도 염두에 둬야죠. 자, 참고로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 설명할 때 그 관할 시, 군 조례 또는 시도 조례로 자,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령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한다? 시도 조례. 됐죠? 시도 조례 또는 시군 조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중개사법에서는 시군 조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가 기준을 뭘로 잡는다? 건폐율 용적률 확인 설명 기준을 시군 조례 또는 시도 조례로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법에서는 자, 국토부령으로 한도액만 외운다. 됐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자, 건폐율은 1종, 2종 전용은 50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은 60이지만 3종 일반 주거는 50으로 떨어진다. 준주거는 70까지 된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중심 얼마? 90이죠. 90, 80, 80, 7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건폐율이 90%까지 토지의 90%까지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중심 상업은 90, 일반 유통은 80, 그다음에 근리는 70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온다? 90, 80, 80, 70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다가 90, 80, 80, 70. 그래서 상업지역은 네 종류를 순서대로 외웁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이렇게 내어주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자,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자, 용적률은 토지 면적 따라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죠. 각 층마다의 면적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1500%다. 그러면 토지 면적의 1500%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층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은 1500%까지 인정된다. 그러면 90, 1500입니다. 한도가 상업지역은 90, 1500이다. 1500, 1300, 3배수로 떨어집니다. 3배수로. 그래서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900. 자, 13579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래서 상업지역은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90, 80, 80, 70 용적률은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3배수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이든 일반 공업이든 중공업이든 건폐율이 똑같습니다. 건폐율이 70% 똑같다.
아주 외우기 쉽죠. 자, 용적률만큼은 자, 전용 공업지역은 300%만 인정합니다. 공장이 높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이 300%만 인정하고 일반 공업은 350 좀 높아지죠. 그다음에 준공업은 400%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70, 500이지만 공업지역은 70, 400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가장 많은 땅이 500까지 올라갑니다. 70, 500. 하지만 공업지역은 용적률 많은 땅이 400%다. 300, 350, 40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렇게 높게 인정하지 않아요. 녹지 공간이 많아야 되냐. 자, 그러니까 녹지지역에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 똑같이 20%만 인정합니다. 토지 면적의 20%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인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20%가 가장 큰 한도다. 녹지 지역에서는 그래서 건물을 짓기가 힘들다 이러죠. 자, 건물이 100평 있으면 20평만 건물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녹지 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공이 건폐율이 20입니다.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 부령에 의해서. 자, 하지만 용적률은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좀 용적률은 옆에 건물하고 맞춰줍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보전 녹지만큼은 80 그대로고, 보전 녹지는 80이죠.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만큼은 건폐율이 100까지 인정한다. 20, 80이 기본인데, 자,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100까지 인정한다. 자, 용적률입니다. 자, 대부분 건폐율은 20, 용적률 80이 원칙인데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용적률이 100%까지 인정이 된다. 자, 관리적이죠. 관리적도 세 군데가 나눠집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나눠지죠.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전부 20이 기본인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는 지역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폐율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인데 20을 더 줍니다. 40까지 된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입니다. 자, 용적률도 100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20%, 용적률 80인데 계획관리만큼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올라간다. 40, 100. 그래서 계획관리를 40, 100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사만 짓는 거니까 건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20, 80으로 갑니다. 용적률 80, 건폐율 20%.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자연을 보존하는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건폐율 20, 80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지역 외에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20, 80이 기본인데, 자, 녹지지역에서만큼은, 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서는, 자, 건폐율 20은 그대로지만 용적률만 100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계획관리만큼은 건폐율도 40, 용적률도 100으로 인정해준다. 자, 이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반복하고 꾸준히 자주 읽고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이게 외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자, 숙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요새 시험에 세분화돼서 저 어렵게 나오는 중개사 시험의 유형이 자, 국토부령 법령에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도시군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좀 완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되는 것을 특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용도지구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화되는데 그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자연 녹지 지역에 있을 때는 원래 자연 녹지는 20이죠. 건폐율이. 근데 10을 더 추가해서 30%까지 인정한답니다. 자연 녹지가 뭐하고 결부됐을 때 개발진흥지구하고 결부됐을 때는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30%까지 인정한다. 근데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 바뀌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40%가 인정합니다. 도시지역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을 때는 40%,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 있을 때는 개발진흥지구는 30%가 인정합니다. 그 용적률은 여전히 100%까지 인하가 됩니다.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100%까지.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자 40%, 80%까지 인정해준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별도로 건폐율을 40%까지 20%를 더 얹어줍니다. 용적률은 80%까지 인정해준다. 자,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죠. 자연공원은 용적률 더 인정한다. 건폐율이. 자, 건폐율은 60%까지 한다. 거의 일반 주거와 마찬가지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자 60%까지 건폐율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용적률은 여전히 100이고, 자, 자연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 시골에 마을을 조성하는 거죠. 자연 취락지구도 건폐율을 60%까지 인정해준다. 자, 용적률은 각 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농공단지가 가장 건폐율을 넓게 인정합니다. 농공단지는 시골에 있는 공단을 말하죠. 자, 도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농림지역이지만 농림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있을 때는 건폐율이 70%까지 상향됩니다. 자, 농공단지에서는 건폐율이 얼마? 70%까지 인정한다. 용적률도 15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폐율이 80%까지 됩니다. 이런 도시는 도시지역으로 인정하죠.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까지 올라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도 세분화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 도시지역 밖에서는 40%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40, 자, 자연공원은 건폐율 60, 농공단지는 건폐율 70까지 올라간다. 일반산업단지는 80%까지 인정됩니다. 자, 용적률도 개발진흥지구는 100% 인정해주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자연공원에서는 100%까지 더 인정해준다. 자, 농공단지는 150%까지 용적률을 더 상향해서 적용해줍니다. 여기까지 여러가지 연습을 하면서 숙달하시기 바란다. 용도지역의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조례상 용도지구와 결부됐을 때 또는 용도구역과 결부됐을 때 건폐율 완화 규정까지 배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